연금 300이면 적당히 살만한 거 아니야? 예전 같았으면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은퇴하고 나서야 깨달았죠.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돈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걸요. 은행 지점장으로 정년까지 일했던 박 부장님. 35년간 줄곧 금융권에 몸담았고 퇴직 후 국민연금에 퇴직연금까지 합쳐 매달 300만 원가량을 받습니다. 누가 봐도 성공한 은퇴처럼 보였죠. 그런데 최근 그분에게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라면으로 때울 때가 많아. 명색이 지점장 출신인데 이러고 살 줄 몰랐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은 그 배경과 비슷한 사례 3가지를 통해 은퇴 후 삶이 왜 이렇게 힘든가, 그리고 어떻게 대비해야 후회 없는 노후를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1. 고정 비용이 연금을 다 잡아먹는다. 60세 은행 지점장 박모 씨의 사례. 박 부장님은 서울 외곽의 32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아내와 단둘이 지내는데 고정 지출이 어마어마합니다. 관리비, 공과금 월 40만 원, 자동차 유지비 월 50만 원, 자녀 지원 비취준생 아들 월 70만 원, 보험료, 통신비 등 기타 고정비 월 60만 원, 식비, 생활비 월 80만 원. 이렇게 기본적으로 나가는 돈만 벌써 300만 원이 넘어가요. 식비에서 조금이라도 아끼려고 외식은 끊고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일이 잦아졌죠. 그나마도 자녀 결혼이라도 하면 경조사비며 선물이며 돈 쓸 일이 더 많아지니 박 부장님은 연금으로 겨우 숨만 붙어 있는 느낌이라고 토로하셨습니다. 그분의 가장 큰 착각은 연금 300이면 충분하다는 막연한 믿음이었어요. 정작 은퇴 후에는 돈이 안 들어가는 시절은 절대 오지 않는다는 걸 너무 늦게 깨달은 거죠. 2. 소비 습관을 못 바꾸면 아무리 벌어도 부족하다. 62세 약사 최모 씨의 사례. 약국을 운영하다 정리하고 은퇴한 최 약사님. 매달 국민연금 100만 원에 임대 수입 200만 원이 있어요. 생활비만 따지면 충분한 수준인데 문제는 과거의 소비 습관을 전혀 못 버린다는 것이었어요. 여전히 백화점에서 옷을 사고 월 23회의 외식을 즐기며 해외여행도 1년에 한 번은 꼭 가려고 합니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제 좀 즐기며 살고 싶다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통장은 점점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예금은 1억 남짓인데 이런 소비 습관이라면 5년 안에 바닥날 겁니다. 최 약사님의 문제는 바로 은퇴 후에도 소득 중심의 삶을 계속 이어가려 했던 것이에요. 은퇴 후에는 소비 중심의 삶을 재구성해야 해요. 소득이 줄어든 만큼 소비도 줄여야 버팁니다. 3. 그래도 집은 있어야지의 착각. 63세 교사 출신 김모 씨의 사례. 김 선생님 부부는 30년 넘게 교직에 계셨고 두 분 다 정년퇴직 후 연금을 각각 150만 원씩 받아 총 300만 원입니다. 집도 10억 가까운 아파트가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집은 자산일 뿐 생활비는 만들어주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집 한 채 있고 연금도 받으니 괜찮겠지 싶었지만 어느 순간 생활이 빠듯해졌어요. 건강보험료가 생각보다 많이 나가고 이자 부담 없이 살다 보니 자산에서 현금화하는 법을 몰랐고 이사나 다운사이징을 고려조차 하지 않았죠. 김 선생님은 결국 집을 담보로 소액 대출을 받기 시작했고 이제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일부 방을 월세로 내놓을 계획이라고 하네요. 집은 크고 좋아도 현금 흐름이 없으면 거대한 짐이 될 수 있다는 걸 절실히 느끼고 계십니다.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실제 지출을 기준으로 연금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300이면 되겠지가 아니라 매달 얼마가 나가는지 정확히 파악한 후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메꿀지 시뮬레이션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소비 습관을 은퇴 전에 미리 줄여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은퇴하고 갑자기 허리띠 졸라매면 삶의 질이 확 떨어지고 우울해지기 쉽습니다. 조금씩 줄여가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산을 현금화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집이 있으면 임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로 바꾸거나 소형 아파트로 갈아타서 차익을 생활비로 활용하는 식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마무리하며 박 부장님처럼 정년까지 잘 마무리하고 연금도 받는 사람이 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는지 그 이유는 단 하나, 은퇴는 돈보다 전략이 더 중요하다는 걸 몰랐기 때문입니다. 은퇴는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에요.
준비된 사람에겐 자유가,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겐 고통이 따릅니다. 혹시 당신도 이렇게 말하고 있진 않나요? 300이면 괜찮겠지. 그 생각 오늘부터 다시 해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은퇴가 행복으로 가는 분이 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월 300 연금도 부족하다. 은퇴 후 삶이 무너지는 진짜 이유 전문가가 전하는 3가지 경고. 연금 300만 원이면 노후가 안정적일 것이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상담 현장에서 수많은 은퇴자들이 이런 기대를 갖고 은퇴 후 삶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연금 수령액이 충분한 것처럼 보여도 실제 삶은 빠듯하거나 때론 고통스럽기까지 합니다. 본 글에서는 금융, 소비, 자산 구조라는 3가지 측면에서 은퇴 후 생활이 왜 무너지는가에 대해 살펴보고 대표적인 3가지 실제 사례를 통해 앞으로의 대비책을 전문가의 입장에서 제시하고자 합니다. 1월 300만 원 연금 과연 충분한가? 사례 60세 은행 지점장 출신 박모 씨. 박 씨는 서울 외곽 아파트에 거주하며 아내와 단둘이 생활 중입니다. 연금은 총 300만 원. 그러나 고정 비용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항목월 지출, 공과금 및 관리비 40만 원, 자동차 유지비 50만 원, 자녀 지원금 70만 원, 보험료, 통신비 등 60만 원, 식비 및 생활비 80만 원, 총합 계 300만 원 이상. 박 씨는 숨만 쉬어도 돈이 빠져나간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연금이 생활비 전체를 겨우 맞출 정도라면 예상치 못한 의료비나 집 수리비 등 돌발 변수가 발생할 경우 대응이 불가능합니다. 결국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 가장 손쉬운 식비 절약을 선택하게 되고 그 결과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일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전문가 의견. 금액이 아니라 구조가 중요합니다. 고정 지출이 연금과 동일하거나 초과된다면 은퇴는 시작부터 위기입니다. 은퇴 전에 반드시 고정 비용을 줄이고 자녀 지원 계획도 명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이 은퇴 후 소비 습관, 당신의 삶을 망칠 수 있다. 사례 62세 은퇴 약사 최모 씨. 최 씨는 국민연금과 임대 수익으로 매달 약 300만 원을 수령합니다. 하지만 소비 패턴은 은퇴 전과 다르지 않습니다. 외식과 카페 이용 빈도 높음, 백화점 쇼핑 지속, 연일의 해외여행 유지. 이로 인해 매달 수입보다 소비가 앞서고 저축은 빠르게 줄고 있습니다. 이처럼 소비 습관이 고정된 은퇴자는 심리적으로 소비를 줄이는데 큰 저항감을 느끼며 지출 통제가 어렵습니다. 전문가 의견. 은퇴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라이프 스타일 다운사이징입니다. 실제 소비 내역을 기록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를 은퇴 전 12년 동안 연습해보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3집 한 채가 안심의 조건일까? 사례 63세 정년퇴직 교사 김모 씨 부부. 두 분 모두 교사로 근무하며 퇴직 후 각 150만 원의 연금을 수령합니다. 자가 아파트는 시세 10억 원. 하지만 실현 가능한 현금 흐름이 부족해 생활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 씨 부부는 결국 집을 담보로 생활비를 대출받았고 현재는 일부 방을 월세로 내놓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거주용 부동산은 자산일 뿐 현금 흐름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전문가 의견. 주택은 현금이 아닌 자산입니다. 은퇴 후를 대비하기 위해선 다운사이징이나 영목이직 혹은 임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 변경이 필요합니다. 특히 자산의 일부라도 유동화 가능한 형태로 전환해두는 전략이 필수입니다. 전문가가 말하는 은퇴 후 생존 전략 3가지. 지출 기반 연금 설계. 얼마 받는다가 아닌 얼마 쓰는가를 기준으로 연금과 자산을 설계해야 합니다. 연 1회 이상 예산 시뮬레이션이 필수입니다. 라이프 스타일 리셋 훈련. 은퇴 전에 소비 습관을 점검하고 최소한의 생활비로 살아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특히 50대 후반부터 자발적 절약 실험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산 유동화 플랜 구축. 집, 예금, 퇴직금, 펀드 등 자산을 분석하고 필요한 시기에 현금화 가능한 수단을 마련해야 합니다. 금융 전문가, 상담을 통해 본인의 현금 흐름 캘린더를 설계할 것을 권장합니다. 결론 은퇴는 멈춤이 아니라 재설계입니다.
은퇴는 단순한 퇴장이 아니라 삶을 다시 짜는 과정입니다. 정기적인 수입이 줄어드는 만큼 소비 구조를 바꾸고 자산을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연금 300이면 괜찮겠지라는 막연한 믿음은 위태로운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숫자가 아닌 구조 중심의 은퇴 전략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은퇴가 고통이 아닌 자유의 시작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10년은 거뜬할 줄 알았던 7억 62세 은퇴 교수가 결국 파산 위기에.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 정도면 노후 준비 잘한 거 아닌가? 적어도 10년은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막상 은퇴해보니 생각보다 돈이 훨씬 빨리, 그것도 예상치 못하게 줄어들어서 당황스럽고 무서워지는 상황 말이에요. 딱 이 상황을 직접 겪고 계신 분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62세에 은퇴하신 교수님입니다. 남들은 안정적이면서도 보수도 괜찮은 직업이라고 부러워했지만 정작 본인은 7억이라는 적지 않은 노후 자금을 믿고 너무 안일하게 계획했을 수도 있고요. 혹은 생각지도 못했던 지출이 갑자기 늘어나는 바람에 현재는 파산 위기 수준으로 걱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 은퇴 후의 삶을 생각하면 어떤 미래를 그려야 할지 막막할 때가 있잖아요. 나름 대학 교수까지 했으면 당연히 잘 살겠지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은퇴란 결국 누구에게나 처음 맞닥뜨리는 큰 전환점이에요. 직업의 안정성과 은퇴 후의 안정성은 또 다른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62세 은퇴 교수 이야기를 통해 은퇴 준비나 은퇴 후의 삶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려 해요. 거기에 더해 실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의 사례도 몇 가지 들어보려고 합니다. 혹시 내 이야기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고 부모님이나 주변 지인의 이야기와 겹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이 이야기를 통해 나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겠구나. 아, 이런 부분을 조심해야겠구나를 느끼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1. 은퇴 후 예상치 못했던 지출이 몰려온다. 은퇴 준비를 할 때 우리는 대체로 주거비, 생활비, 의료비, 취미생활 정도로는 문제가 없겠다. 라며 대략적인 계산을 해두곤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지출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데 있어요. 예를 들어 어르신들의 돌발적인 치료비나 갑자기 커지는 자녀의 결혼 비용 지원, 혹은 부동산 가치 하락과 같은 변수가 터질 수 있죠. 사례 1. 부모님 병원비로 적금이 모조리 나갔어요. 58세 은퇴 공무원 김씨 이야기. 김씨는 58세의 공무원으로 퇴직해 퇴직금 3억 원과 모아둔 적금 2억 원, 그리고 연금이 조금씩 나오는 상황이었어요. 공무원이니깐 그래도 안정적이지 않나? 라고 말하지만 김씨 부모님 두 분이 갑자기 번갈아 입원을 하게 되면서 계획이 틀어졌습니다. 요양병원비와 여러 의약품, 간병인 고용 등등 한 달에 수백만 원씩 지출이 나가기 시작하자 1년 만에 적금이 다 소진되고 퇴직금도 줄줄이 깎이기 시작했죠. 김씨는 부모님이 아프시면 당연히 내가 책임져야지 라고 생각했지만 이 정도로 지출이 클 줄은 몰랐다며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지금은 노부모를 요양시설에 모셔둔 상태지만 김씨 부부도 당장 60대에 접어들어 의료비가 점차 늘어날 텐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합니다. 이처럼 은퇴 후에는 예측 불가능한 비용이 훅 들어옵니다. 당장 부모님 병원비뿐 아니라 자녀가 결혼을 준비 중이라면 예단이나 집 마련 지원도 생각보다 큰 지출이 될 수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계획이 틀어지면 당장 생활 자금부터 흔들리게 되죠. 난 교수였고 공무원이라 안정적이었다. 라는 과거 경력은 지금 지출 앞에서 별 의미가 없어집니다. 2. 수입이 줄어든 만큼의 라이프 스타일 조정은 필수. 두 번째로 꼭 이야기하고 싶은 건 월급이 끊기고 난 뒤에 본인의 소비 습관이나 라이프 스타일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62세에 은퇴하신 교수님은 현역 시절엔 매달 충분한 수입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이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은퇴 후엔 한꺼번에 받은 퇴직금이나 적금, 그리고 연금 정도가 전부가 되잖아요. 과거와 똑같이 지출하다 보면 어느새 목돈이 바닥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례 2. 줄어든 월 수입, 그게 체감이 안 됐어요. 60세 은퇴 교사 박씨 이야기. 박씨는 교사로 정년을 채우고 60세에 퇴직했습니다. 한 달에 연금이 약
150만 원 정도 들어오고 거기에 퇴직금으로 받은 몇 억 정도로 노후를 보내면 난 그래도 괜찮겠다 싶었죠. 그러나 처음 은퇴했을 때만 해도 현역 시절의 습관을 버리지 못했어요. 주말에 종종 가족들이랑 맛집에 가거나 해외여행을 계획하곤 했죠. 그러다가 1년쯤 지나면서 어라? 통장에 돈이 생각보다 많이 나갔는데? 하고 깜짝 놀랍니다. 냉정하게 계산해보니 본인이 연금을 통해 매달 받는 돈 150만 원만으론 생활비와 취미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려웠어요. 결국 퇴직금으로 충당해야 했는데 만약 2030년을 더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면 매달 몇백만 원씩 빼쓰는 구조 자체가 위험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후 박 씨는 부랴부랴 소비 습관을 줄이고 일부는 투자 상품이나 적금으로 묶어두는 식으로 바꾸면서 겨우 연금 범위 안에서 생활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이 사례에서 보듯이 월급이 없어지는 순간 우리는 내 통장에 찍히는 돈이 드러매틱클리 급격히 바뀐다는 사실을 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미리 그에 맞춰 지출 패턴을 조정하지 않으면 빠르게 목돈이 줄어들고 이 돈이면 10년은 거뜬하겠지? 했던 게 한두 해 만에 위험해지기도 합니다. 저축이나 투자도 여력이 있을 때 미리 생각해둬야 하는 거고 무엇보다 현재의 생활 수준을 무작정 유지하려는 욕심을 조금 내려놓아야 해요. 3. 은퇴 후 건강관리 생각보다 큰 돈이 든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건 건강관리에 대한 준비입니다. 우리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병원비나 건강 관련 지출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픈 데도 없고 늘 건강한데? 라고 생각했다가 작은 질병이나 수술이라도 한번 하게 되면 100만 원, 200만 원은 금방 나가더라고요. 사례 3 운동 부족, 식습관 때문에 결국 고혈압, 당뇨까지. 63세 은퇴 엔지니어 이씨 이야기. 이씨는 대기업 엔지니어로 오랫동안 근무하다가 61세에 은퇴했습니다. 평소 기름진 음식과 잦은 회식을 즐겼지만 딱히 문제될 것 없이 지냈죠. 은퇴 후에는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운동을 거의 하지 않게 되면서 체중이 확 증가했습니다. 그렇게 1년쯤 지내다 보니 갑자기 혈압이 크게 올라가고 당뇨 수치도 위험 단계에 근접. 병원에 가니 생활 습관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경고를 들었어요. 문제는 치료비와 약값, 주기적인 건강검진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씨는 어차피 몸에 탈이 나면 국민건강보험이 있으니 큰 문제 없을 줄 알았다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추가 검사나 비급여 항목, 건강보조식품, 운동 프로그램 등에 드는 돈이 생각보다 컸어요. 한 달에 30만 원, 40만 원씩 고정 지출이 늘어나니까 가만히 있어도 연간 수백만 원은 추가로 쓰게 되는 거죠. 이 씨는 뒤늦게라도 식단 관리와 운동 습관을 잡으려 노력 중이고 이미 생긴 병에 대해선 꾸준히 관리하면서 노후의 가장 큰 재산은 역시 건강이라는 말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은퇴 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질병이 갑작스럽게 찾아오기도 하고 그에 따라 추가 지출이 발생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치료비나 간병비, 건강 관련 지출의 비중이 커지기 때문에 은퇴 자금을 계획할 때 반드시 의료비를 여유 있게 잡아둬야 해요. 한 달에 병원비로 10만 원 이상 쓸 일이 있을까? 하다가도 검사나 치료가 겹치면 한 달에 50만 100만 원까지 훌쩍 넘어갈 수 있으니까요. 4. 결국 중요한 건 미리 대비하고 지키는 습관. 62세 은퇴 교수가 7억 원이나 되는 목돈을 갖고도 10년은 거뜬하겠지? 라고 생각했지만 34년 만에 예적금이 빠르게 소진돼 불안감이 치솟는 이유를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상치 못한 지출 부모님 또는 본인의 병원비, 자녀 지원금, 부동산 투자 실패 등. 소득 급감에 대한 대비 부족 월급이 사라졌는데도 기존 습관대로 지출. 건강관리 비용 증가, 나이 들수록 의료비, 약값, 건강유지 비용이 폭발적으로 늘어남. 이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겹치면 아무리 큰 돈이라도 한순간에 바닥을 보이기 마련이죠. 그래서 저는 은퇴를 앞두신 분들이나 이미 은퇴를 하셨더라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이라도 지출 구조를 면밀히 점검하고 내 생활 습관, 건강 관리부터 재정적 대비까지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목돈 운용 계획, 무조건적으로 예적금이나 부동산에만 목돈을 몰빵하기보다는
일정 부분은 연금이나 안정적인 금융상품에 투자해두는 방법을 고려해 보세요. 월급처럼 일정 금액이 꾸준히 들어오면 심리적 안정이 훨씬 커집니다. 지출 구조 재편 매월 필수 지출 세금, 공과금, 식비 등 선택 지출 취미활동비, 외식비 등을 구분해보고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은 과감히 줄이거나 대체할 방법을 찾아보세요. 건강습관 개선 걷기, 가벼운 스트레칭, 홈트레이닝 등 무료로 할 수 있는 운동부터 꾸준히 실천하세요. 밥상머리 습관도 바꾸어야 병원비를 줄일 수 있고 삶의 질도 높아집니다. 5. 마치며 10년 걷든 결국 더 오래 살아야 하는 게 인생. 사실 우리 세대가 80세, 90세까지 사는 건 이미 흔한 일이 됐습니다. 10년은 거뜬하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론 2030년 이상 살아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평생 직장이라 불리던 공무원이든 대학 교수든 대기업 임원이든 은퇴 후에는 결국 모두 같은 불확실성을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한 62세 은퇴 교수님도 지금은 설마 7억이 날아가겠어? 라고 생각했을지 몰라도 인생이라는 게 늘 설마를 확인시켜 주잖아요. 우리가 제때의 의료보험, 간병보험, 퇴직연금, 투자 등 다양한 방어막을 구축해두지 않으면 얼마가는 풍족한 것 같아도 몇 년 안에 위험 신호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거기에 더해 매달 들어오던 월급이나 연구비가 사라지면 내 생활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현실감 있게 파악해야 해요. 심지어 지금 60대에는 돈이 남아있다가도 70대, 80대가 됐을 때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정년 퇴직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더 철저히 관리해야 하는 시기라는 점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관건은 지금부터라도 내 재정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지출을 줄이며 건강을 챙기고 필요한 보험이나 투자 상품으로 방어막을 쳐두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 역시 주변에 은퇴 이후 갑자기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을 보며 나도 언젠가 저렇게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더 열심히 대비 중이거든요. 여러분도 오늘 이야기를 통해 혹시나 나는 7억 정도 모았으니 괜찮아. 혹은 난 아무 문제 없이 살겠지. 라고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진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눈앞에 당장 문제가 없더라도 5년 뒤, 10년 뒤에는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계획입니다. 생활비, 지출, 투자, 건강관리까지 꼼꼼히 적어보고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갖추는 거죠. 그럼에도 막막하고 어렵다면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재무 상담사나 은퇴 준비 전문가 혹은 건강관리 전문가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조금 번거롭더라도 내 남은 2030년을 편안하고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길게 말씀드렸지만 결론은 명확합니다. 은퇴 후에도 인생은 계속되고 예상치 못한 돈과 건강 문제가 터질 수 있으니 될 수 있는 한 빨리 대비해야 한다.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잊지 않고 꾸준히 준비해서 두 번째 인생을 최대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0대, 60대에 접어들면서 이제는 조금 쉬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죠. 주변을 보면 은퇴 후 갑작스럽게 생계 걱정에 빠져들거나 예상치 못한 지출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만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만 통장 잔고를 보면 마음 한켠이 불안해집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일했는데 정작 은퇴 후에 필요한 돈이 부족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돈이 없다면 절대로 놀지 말고 일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바로 준비를 시작해야 하니까요. 이 돈 없으면 은퇴 후 끝장납니다. 지금 당장 움직이세요. 50대, 60대는 인생의 황금기라 불립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몇십 년 동안 일한 대가로 이제는 은퇴 후 여유로운 삶을 기대하지만 생각처럼 쉽지 않다는 걸 많은 분들이 체감하고 있을 겁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돈입니다. 은퇴 후 필요한 돈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나중에 괜찮아지겠지, 연금으로 살 수 있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위험합니다. 오늘은 은퇴 후 경제적 파산을 막기 위해 왜 지금 당장 움직여야 하는지 실제 사례를 들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례 1연금만 믿고 은퇴한 김씨의 후회. 김씨 62세는 35년간 직장 생활을 하며 퇴직 후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만으로 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회사가 제공하는 퇴직연금의 안정성을 믿었고 국민연금이 나오는 65세부터는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60세에 은퇴한 뒤 65세까지의 공백 기간 동안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저축을 사용하다 보니 금세 바닥이 났습니다. 게다가 건강 문제로 병원비가 추가로 들면서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김 씨는 결국 은퇴 후에도 생계를 위해 일해야 했습니다. 단순한 알바나 단기 계약직을 구하려 했지만 나이가 걸림돌이 되어 원하는 일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지금 김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연금만 믿었던 게 큰 실수였어요. 젊었을 때 부수입이라도 마련하거나 더 저축했어야 했어요. 사례 2 부동산에 올인한 박 씨 부부의 충격적 현실. 박 씨 부부 58세, 55세는 자녀 교육과 부동산 투자에 집중하며 살았습니다. 서울에 집을 2채나 보유하고 있었기에 노후 자금은 충분하다고 믿었습니다. 집값이 계속 오를 테니 은퇴 후 필요하면 한 채를 팔면 되겠지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하락으로 집값이 예상보다 떨어졌습니다. 집 한 채를 팔아도 예상했던 금액의 절반밖에 남지 않았고 이는 노후 생활비로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결국 부부는 추가 수입을 위해 각자 파트타임 일을 시작했고 한동안 큰 스트레스를 겪었습니다. 박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노후 준비를 한 거라고 믿었지만 수입원을 다각화하지 않은 게 큰 실수였어요. 부동산만이 답이 아니더라고요. 사례 3 은퇴 후에도 끝나지 않는 경제적 압박. 최 씨 61세는 은퇴 직후 자녀 결혼 비용과 부모님 병원비로 인해 목돈을 써야 했습니다. 평생 저축한 돈을 쓰며 여유로운 노후를 계획했지만 몇 년 만에 저축한 돈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최 씨는 은퇴 후에도 계속되는 자녀의 경제적 지원 요청과 예상치 못한 상황들에 대응하기 위해 결국 은퇴를 번복하고 다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가족들을 위해 쓰는 돈이 이렇게 클 줄 몰랐어요. 은퇴 후에는 더 이상 돈 쓸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왜 지금 행동해야 할까? 이 세 가지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단순합니다. 은퇴 후에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병원비, 자녀 지원, 부모 부양 등 모든 것들이 우리의 재정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부수입 만들기. 은퇴 전부터 작은 부업이나 재택근무를 통해 추가 수입을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 최근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운영하거나 블로그를 통해 소득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들어오는 부수입은 큰 힘이 됩니다. 지출 관리. 지출을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고정비를 점검하고 생활비를 줄일 방법을 찾아보세요. 특히 은퇴 후 큰 집이나 고가의 차량은 부담이 될 수 있으니 합리적으로 소비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현실적인 목표 설정. 은퇴 후 필요한 생활비를 구체적으로 계산하고 그에 맞는 준비를 시작하세요. 은퇴 후 월 200만 원이 필요하다면 지금부터 연금과 저축을 통해 그 목표를 현실화해야 합니다. 결론. 50대와 60대는 여유를 즐기고 싶지만 현실은 치열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 정도 돈이 없다면 놀지 말고 일하세요. 라는 말이 자극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이는 은퇴 후 파산을 막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경고입니다. 지금부터 준비를 시작하면 은퇴 후에도 여유롭고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지금이라도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세요. 미래의 자신이 감사하게 될 겁니다. 은퇴 준비, 지금이 아니면 늦습니다. 전문가가 말하는 현실적인 해법. 50대와 60대에 접어들면 누구나 은퇴 후 삶을 상상해 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막연한 기대와 불안 사이에서 머뭇거리기 마련입니다. 준비해야 한다는 건 알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노후 준비에 있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해법을 전문가의 시선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은퇴 후 생존의 첫 번째 법칙, 돈의 흐름을 읽어라.
노후 준비의 핵심은 결국 돈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얼마를 저축해야 한다는 식의 접근은 부족합니다. 돈의 흐름을 읽고 그 흐름에 맞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1. 지출의 정확한 파악. 은퇴 후 필요한 생활비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과소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월 200만 원으로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다가 예상치 못한 의료비, 자녀 지원비, 심지어 갑작스러운 물가 상승으로 인해 계획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의 조언. 먼저 현재 지출을 철저히 분석하세요. 매달 어디에 얼마나 쓰고 있는지 파악한 뒤 은퇴 후에도 지속적으로 필요한 고정비를 계산하세요. 예를 들어 주거비, 보험료, 식비 등은 은퇴 후에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2. 안정적인 수입원의 필요성. 은퇴 후에도 월 100만, 200만 원 정도의 안정적인 수입원이 있다면 경제적 불안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외에도 부업이나 투자로 소액이라도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원을 만들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조언. 최근 인기 있는 옵션은 소규모 임대업, 디지털 콘텐츠 제작의 유튜브 혹은 재택근무 기반의 부업입니다. 특히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안정적인 투자, 상품을 찾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은퇴 후 여유를 위한 두 번째 법칙, 삶의 크기를 줄여라. 작게 살수록 행복하다는 말은 단순한 철학적 구호가 아닙니다. 은퇴 후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더 적은 돈으로 더 만족스러운 삶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1. 집과 자동차. 은퇴 후 큰 집에 살거나 고급 자동차를 유지하는 것은 경제적 부담을 크게 늘립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은퇴 후에는 단순하고 유지비가 적게 드는 환경으로 전환할 것을 추천합니다. 전문가의 조언. 가능하다면 작은 집으로 이사하거나 차를 공유 서비스로 대체하세요. 이렇게 줄인 비용은 의료비나 여가 활동에 더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2. 소비 습관의 변화. 은퇴 후에는 소비의 기준을 바꾸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외식을 줄이고 집밥을 즐기는 것, 브랜드보다는 실용성을 중시하는 쇼핑 습관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 소비 다이어트라는 개념을 도입하세요. 필요한 것과 단순히 갖고 싶은 것을 구분하고 지출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하세요. 은퇴 후 행복의 세 번째 법칙, 행동에 옮겨라. 아무리 좋은 계획도 실천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은퇴 후 삶을 결정짓는 열쇠가 됩니다. 1. 목표를 구체화하기. 많은 분들이 노후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은 하지만 구체적인 목표 없이 막연하게 저축만 합니다. 예를 들어 65세까지 3억 원 모으기 같은 목표보다는 65세 이후 20년 동안 매달 200만 원씩 쓰기 위해 필요한 자금 마련하기 같은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세요. 전문가의 조언. 목표를 정했다면 이를 위해 월별, 연간으로 얼마를 어떻게 모아야 할지 계획을 세우세요. 이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2. 교육과 훈련. 은퇴 후에도 일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필요한 기술이나 자격증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강의를 통해 IT 기술을 배우거나 특정 분야의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전문가의 조언.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고 해당 분야의 스킬을 키우는 데 시간을 투자하세요. 3. 가족과의 협력. 노후 준비는 개인의 몫만이 아닙니다. 배우자와 가족과 함께 논의하고 협력하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특히 자녀 지원이나 부모님 부양 같은 문제는 미리 가족 간의 대화로 해결책을 찾아야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 가족 회의를 통해 서로의 기대치를 조율하고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세요. 결론,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은퇴 후 경제적 안정과 여유는 꿈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돈의 흐름을 읽고 삶의 크기를 줄이고 지금 당장 행동에 옮기세요. 작은 변화가 모여 큰 차이를 만듭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글을 읽고 바로 실행에 옮긴다면 10년 후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때 준비하기 잘했어.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당신의 은퇴를 위한 첫걸음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퇴직금 5억, 단 3년 만에 사라졌다. 62세 은퇴 군인의 충격 고백. 내가 나라에 30년을 바쳤는데 은퇴 후에 이렇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62세 박모 씨 가명의 한숨 섞인 고백은 마치 우리 모두의 미래를 보여주는 경고처럼 들린다. 군 생활만 30년, 매서운 훈련과 전투 같은 긴장 속에서도 버텨낸 이유는 퇴직 후의 안정된 삶 때문이었다. 그러나 퇴직금 5억이라는 거금은 단 3년 만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그는 지금 폐지를 줍고 일용직을 전전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은퇴 전만 해도 그는 믿었다. 5억이면 평생 먹고 살 수 있겠지라고.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우리는 종종 큰 돈을 손에 쥐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 착각한다. 그러나 은퇴 후 삶은 단순히 돈의 크기가 아니라 지출 관리, 심리적 준비, 사회적 관계, 건강이라는 복합적인 요소가 얽힌 문제다. 그래서 오늘은 박 씨의 사연을 통해 그리고 비슷한 은퇴자들의 사례를 통해 은퇴 후 진짜 삶의 민낯을 이야기해 보려 한다. 1. 퇴직금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박 씨는 군인으로 성실히 살아왔기에 퇴직 후에도 나라에서 주는 연금과 퇴직금으로 넉넉히 살 수 있을 거라 믿었다. 하지만 은퇴 직후 그는 큰 결정을 내렸다. 그동안 바쁘게 살며 못해본 것을 하겠다며 소규모 음식점을 창업한 것이다. 주변에서도 군인 출신이면 성실하니까 뭐든 잘할 거야 라며 등을 떠밀었다. 초기 투자비로만 2억 원이 들어갔고 인테리어와 권리금, 첫 재료비까지 합치니 절반 가까운 돈이 날아갔다. 그러나 음식점은 1년 만에 문을 닫았다. 경험 없는 창업은 은퇴자들의 가장 흔한 함정 중 하나였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매달 쓰던 생활비도 만만치 않았다. 그동안 직장에 다닐 땐 잘 몰랐지만 외벌이로 가족을 부양하면서 자연스레 씀씀이가 커져 있었던 것이다. 군 시절 관사에 살며 혜택을 받던 시절과 달리 은퇴 후엔 칩세, 관리비, 보험료, 차량 유지비 등 눈에 보이지 않던 고정비가 매달 300만 원 이상 빠져나갔다. 결국 퇴직금은 생활비와 실패한 사업의 후폭풍으로 단숨에 줄어들었고 3년이 채 안 돼 바닥을 드러냈다. 2. 은퇴 후의 삶, 현실적인 사례 3가지. 은퇴 후의 재정 파탄은 결코 박 씨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비슷한 연령대의 은퇴자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우리 모두가 쉽게 빠질 수 있는 함정이 보인다. 첫 번째 사례는 58세의 대기업을 나온 김 씨다. 그는 퇴직금 7억 원을 받자마자 지방 소도시에 건물을 매입했다. 상가 임대업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얻으려 했지만 코로나 이후 상가 공실이 늘어나면서 임대료 수익은 반토막 났다. 유지비와 대출 이자로만 매달 수백만 원이 나가자 결국 건물을 헐값에 팔 수밖에 없었고 지금은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다. 두 번째 사례는 은퇴 후 여행만 다니던 부부다. 그들은 젊을 때 못 놀았으니 이제 즐기자며 5년 동안 세계 여행을 다녔다. 그러나 매달 40만 500만 원씩 지출하니 5억 원이 순식간에 줄어들었다. 돌아와 보니 남은 건 줄어든 예금과 늘어난 건강 문제뿐이었다. 세 번째 사례는 퇴직 후 자녀 결혼과 주택 지원으로 돈을 다 쓴 60대 부부다. 부모로서 마지막 의무라고 생각해 결혼 자금을 크게 보태주고 아파트 전세금까지 지원했다. 그러나 정작 본인들의 노후 자금은 텅 비어버렸고 자녀 부부도 생활이 빠듯해 부모를 도와줄 여력이 없었다. 결국 이 부부는 기초연금에 의지하며 근근히 생활하고 있다. 이 3가지 이야기는 결국 같은 교훈을 말한다. 퇴직금은 목돈이지만 무계획하게 쓰면 금방 사라진다는 것이다. 3. 전문가 인사이트. 왜 은퇴 자금은 쉽게 무너질까? 재무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말한다. 퇴직금이나 은퇴 자금이 35년 안에 사라지는 가장 큰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정 지출 관리 실패다. 직장 생활 때는 급여가 들어와 생활비를 메꿀 수 있었지만 은퇴 후엔 현금 흐름이 급격히 줄어든다. 그런데도 생활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려 하면 매달 적자가 발생한다. 둘째, 무리한 투자 창업이다. 은퇴자들이 가장 많이 빠지는 함정이 창업이다. 경험도 없고 시장 조사도 부족한 상태에서 음식점, 카페, 숙박업 등을 시작하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은퇴 후 창업의 평균 생존 기간은 불과 2년 남짓이다. 셋째, 자녀 지원 부담이다. 한국의 부모 세대는 여전히 자녀의 결혼, 주택 마련, 양육에 큰 돈을 쓰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말한다. 자녀는 스스로 살 수 있지만 당신의 노후는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 넷째, 심리적 준비 부족이다. 은퇴 후 내가 아직 건강하니 일하면 돈 벌 수 있다는 자신감이 지나치면 실제 수입이 줄어드는 현실을 무시하고 과소비를 이어가는 경우가 많다. 결국 자금 고갈 속도가 빨라진다. 4. 그렇다면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박 씨 같은 후회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냉정하게 준비해야 한다. 첫째, 퇴직금은 원금 보존이 우선이다. 목돈을 한 번에 투자하거나 창업에 쓰지 말고 생활비로 최소 10년 이상 버틸 수 있는 안전 자산으로 분산시켜야 한다. 예금, 채권, 안정형 펀드 등이 대안이 될 수 있다. 둘째, 생활비를 은퇴 전에 맞춰라. 직장 다닐 때부터 은퇴 후 예상 수입연금, 저축, 부업 등에 맞춰 생활비를 줄이는 연습이 필요하다. 지금 500만 원 쓰며 살던 가정이 은퇴 후 200만 원으로 줄이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셋째, 일거리를 마련해 두라. 은퇴 후 갑자기 일을 찾으려면 선택지가 좁다. 퇴직 전에 경험을 살려 파트타임이나 강의, 자격증 기반 부업을 준비해 두면 훨씬 수월하다. 넷째, 자녀 지원은 선을 긋자. 전문가들은 부모가 자녀 결혼 비용을 다 해주는 시대는 지났다고 단언한다. 은퇴 자금을 갉아먹는 가장 큰 요소가 자녀 지원인 만큼 미리 원칙을 세우는 게 필요하다. 5. 마무리 우리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박 씨는 이렇게 말한다. 군 생활 때는 전우가 있었는데 은퇴 후엔 혼자였습니다. 돈이 떨어지니 사람도 떠나더군요. 이 말은 씁쓸하지만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준다. 은퇴 후 삶은 돈만이 아니라 관계, 건강, 의미 있는 일이 모두 어우러져야 한다. 퇴직금 5억이든 10억이든 결국 중요한 건 어떻게 쓰느냐다. 그것을 지키는 계획이 없다면 단 몇 년 만에 사라지는 건 시간 문제일 뿐이다.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도 언젠가는 은퇴를 맞는다. 그때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냉정하게 준비해야 한다. 그리고 기억하자. 퇴직금은 인생의 마침표가 아니라 두 번째 삶의 시작 자금이라는 것을. 은퇴 자금을 지키기 위한 전문가, 인사이트 실질적 가이드. 앞서 보신 것처럼 은퇴 후 5억, 10억이라는 거금이 있어도 몇 년 안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실제로 오래도록 버티면서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크게 4가지 영역을 강조합니다. 지출 관리, 투자, 전략, 소득 보완, 생활 습관입니다. 하나씩 구체적으로 짚어볼게요. 1. 지출 관리 생활비의 착시 효과를 줄여라. 은퇴 직후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이 월 300만 원이면 충분하다라는 계산입니다. 그런데 막상 살아보면 고정 지출이 훨씬 많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60대 부부가 살 경우 평균 생활비가 월 270만 원, 350만 원 수준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여기에 의료비와 경조사비, 자녀 지원이 추가되면 월 400만 원 가까이 쓰는 경우가 흔합니다. 실질적인 팁? 은퇴 전 최소 1년간 연금과 예상 퇴직 후 소득만으로 살기 훈련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앞으로 월 220만 원 연금이 들어온다면 실제로 그 돈으로만 생활해보고 부족한 부분을 확인하는 겁니다. 특히 의료비는 반드시 별도로 잡아야 합니다. 건강보험공단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이 되면 연간 평균 의료비가 1인당 400만 원이 넘습니다. 부부라면 최소 연 800만 원 이상을 별도 항목으로 준비해 두는 게 안전합니다. 2. 투자 전략, 큰돈 한방 투자는 피하고 현금 흐름을 설계하라. 퇴직금으로 제일 많이 하는 실수는 카페나 식당 같은 창업에 몰빵하거나 고수익을 약속하는 고위험 투자에 돈을 넣는 겁니다. 실패 확률이 너무 높습니다. 전문가들이 권하는 원칙은 3가지입니다. 원금 보존형 자산을 최소 60% 이상 유지하세요. 은퇴 자금은 불리는 돈이 아니라 잃지 않는 돈이어야 합니다. 안전한 예금, 채권형 펀드, 달러 예금 등으로 분산하는 게 좋습니다. 현금 흐름이 나오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매달 이자가 들어오는 채권, 배당주, 안정형 리츠 REITs 같은 상품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을 연 4% 채권에 넣으면 매달 약 33만 원의 이자가 꾸준히 들어옵니다. 예비비 12년치 생활비는 무조건 현금으로 확보해 두세요. 갑작스러운 지출이나 경기 침체가 와도 버틸 수 있는 완충 장치가 필요합니다. 3. 소득 보완일을 포기하지 말자. 많은 분들이 은퇴하면 놀면서 쉬어야 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이야기합니다. 소득이 있는 은퇴가 가장 행복하다고요. 현실적으로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합니다.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이 월 63만 원 2024년 기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을 합쳐도 150만 200만 원 선에서 멈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은퇴 후 월 50만 100만 원이라도 벌 수 있는 일거리를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은퇴 군인이라면 체육관 안전관리, 경비, 방범 관련 일자리에서 강점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혹은 재취업이 부담스럽다면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해 강의 자문 글쓰기로 소득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팁? 은퇴 23년 전부터 부업이나 파트타임을 시도해 보세요. 갑자기 은퇴 후 일을 찾으려 하면 조건이 나빠집니다. 노후 일자리는 단순히 돈 때문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 유지와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4. 생활 습관 돈보다 중요한 시간 관리. 은퇴 후 돈만 관리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실제로 은퇴 실패의 절반은 돈이 아니라 시간과 마음의 공허함에서 옵니다. 은퇴 후 하루 평균 TV 시청 시간이 7시간에 달한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건강도, 인간관계도, 자기만족도 무너집니다. 작은 취미라도 규칙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활동을 찾으세요. 독서, 글쓰기, 운동, 봉사활동, 동호회 활동이 전형적이지만 요즘은 온라인 강의나 유튜브 제작 같은 활동도 노후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실질적인 팁? 주 3일 이상 집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일정을 의도적으로 잡으세요. 혼자만의 취미보다 다른 사람과 연결될 수 있는 활동일수록 장기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5. 꼭 기억해야 할 주의사항. 자녀 지원은 내가 줄 수 있는 한도 안에서만 무리한 지원은 결국 부모 본인부터 무너뜨립니다. 의료 간병 리스크는 반드시 대비 장기요양보험, 간병보험 등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에 가깝습니다. 퇴직금 두 번째 삶의 연료 절대 목돈처럼 한 번에 써버리면 안 됩니다. 30년 쓸 돈을 한 번에 받았다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결론. 퇴직금 5억이 단 3년 만에 사라진 은퇴 군인의 이야기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면 같은 후회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결국 핵심은 단순합니다. 적게 쓰고 잃지 않고 조금이라도 벌고 의미 있게 시간을 보내라. 이 네 가지 원칙만 지켜도 은퇴 후 삶은 훨씬 단단해집니다.